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당사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당장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요. 고성국 씨 등 일부 유튜버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고 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용 사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게 재심을 요구하거나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거취 관련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지금 호 대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입장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기 씨가 작년에 입당했을 때 전환기 씨가 당을 다 쥐락펴락하고 할 것처럼 뭐 다들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어디 미국 갔다가 최근에 몇 달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동안에 기사 한 줄이 난 적이 없습니다. 고성국 씨가 입당해서 저런 얘기를 본인이 개인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당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에서 며칠 전에 공지를 한 바가 있거든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김현철 소장의 입장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내란으로 처벌을 받았었던 사람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섰던 그런 그 민주화의 그 상징이었기 때문에 당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본인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기 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김현철 소장도 이제 만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정서적 공감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반영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그저께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정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제도 이제 지방선거 경선할 때 결국은 5대5로 기존대로 민심을 50% 반영하는 그것을 이제 그 원래대로 하기로 했었던 이런 걸 통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은 점점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뭐 등등 거 없이 물으려거든 본인도 직을 걸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당원 투표를 그러면 하겠다라는 벼랑 끝 전술을 펼쳤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 혹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요. 저는 뭐 나서지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안 나서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나선다. 예.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가요? 비겁하고 예. 저는 좀 무능해 보입니다. 어.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과거에는 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길을 잃었을 때 조호영 부의장은 민심의 등대를 보고 가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3선, 4선, 뭐 5선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가는 방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좀 잘못 가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는 조금 호통도 치고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저는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굳이? 4개월 남은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었다면 이렇게 안 있었겠죠. 아, 내 선거였다면. 예. 그런데 지방선거는 약간 한 발짝 비껴선 그런 선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어떤 지금 현역 의원들이 네. 아무래도 영남권에 몰려 있으니까 그 지역의 민심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또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모두 자기의 정치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지 당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동혁 대표도 지금 지방선거에 이기건 말건 당이 어찌 되건 말건 지금 일단 본인의 어떤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고전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고성국 전환길에 빠져 있다 당이. 그리고 고성국 씨가 뭐 다음은 오세훈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친한계 뭐 의원들도 다 윤리 제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없는 게 지금 그게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무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본인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 오면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잠깐 모면하고 그다음 또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슈를 가지고는 단식하고 또 잠깐 넘기고 그다음에는 다 걸어라. 그러니까 한동훈 계보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맨날 뭘 걸으라고 하는 거 보면 예. 법무부 장관일 때 뭐 거시겠습니까?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조 친한계는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국민들이 그 표를 민심을 통해 선출된 네네. 시장, 뭐 의원직 이걸 자꾸 뭔가 도박판에 판돈 걸듯이 이렇게 거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보기 바람직한 좋지 정치의 않다. 모습은 아니죠. 예. 민심 말씀하셨는데요.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선거가 지금 117일 정도 남았습니다. 금방 또 100일이고 금방 선거인데 결국은 국민의힘 내 갈등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지방선거에 영향 어떻게 미칠 것 같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부정적이다. 혹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가 각각 35%.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게 37%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36%가 뭐 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호 대변인,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한 전 대표를 제명한 게 큰 영향을 안 미치거나 오히려 긍정적일 거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런 여론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한테 재신임 투표 요구한다면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이제 통과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재신임이. 그러니까 직을 걸고 하라고 하는데도 직을 걸고서 그거 하자라고 이제 요구한 사람이 없는 것도 예. 결국은 이제 저런 그 어쨌건 민심입니다. 저게 민심의 현실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럼 저런 결과가 왜 왔느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일단 부정적인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당원들 중에는. 네. 그런 것이 이제 반영 첫째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제명은 부당하고 과하다 하더라도 어쨌건 그걸 통해서 이제 싸우진 않겠네. 더 이상 이제 싸우진 않겠네. 이런 그 또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싸우지 말고 이제 그 선거 준비 열심히 해라. 이제 어쩌겠냐. 장 대표 체제로 해야지. 이런 그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군요. 네, 저는 그것이 이제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다 합치면 68%가 긍정적이거나 영향 없다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보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70%가 69%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별 영향 없다 또는 뭐 긍정적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예. 저는 지금 장 대표 체제가 지금까지 온 곳에는 비판받을 만한 그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중도 통합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승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선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일각에서 계속 그렇게 되기를 뭐 선동하는 것처럼 진짜 고성국 전환기 뭐 윤어게인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선거도 질 거고 저는 장 대표의 체제도 매우 그 불투명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정책 관련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47%, 효과가 없을 것이다. 44%로 굉장히 근소하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단은 앞선 상황입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잘한 조치다가 잘 못한 조치다보다 2배 이상 높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도 좀 보겠습니다. 전주보다 긍정 보시면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보겠습니다. 자, 긍정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은 29 변동이 없습니다. 긍정, 부정 평가 이유도 같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긍정 대답의 9%, 또 부정 대답의 11%가 각각 부동산을 또 꼽았네요. 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놓고 본다면 민심은 지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김 의원님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어울리는 그래픽도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지난해에 이제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공급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곧 내놓겠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끝났다. 네. 더 이상 뭐 미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긍정 부정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그 공급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47%고 그렇죠. 없는 게 44%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여기도 왕도가 없었고 일단 대책 나오면 아유 그게 그냥 뻔하지 이번에도 뭐 별 수 없네라는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였는데 그래도 팽팽하지만 그래도 근소하게라도 좀 기대를 해볼까라는 것은 저는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코스피 5천 공약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조기 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그 무슨 허황된 소리냐라는 게 지금의 야권의 여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결심하면 뭐라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일단 하나 생겼고요. 이 정책 자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떠나서 그렇죠.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 한다면 하는구나라는 예. 그런 일단 좋은 이미지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그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이 부분도 아마 분명히 할 거다. 5월 9일 그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 대통령이 그냥 빈말은 안 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이 아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여론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 대변인께서는 어떤 해석을 내놓으실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예. 그걸 그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일단 기대가 있죠. 어느 정도든. 그리고 이제 크든 작든 뭐 적더라도 효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반영된 저는 답변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기대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재명 정부의 네. 부동산 정책 지금대로 가면 결국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일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더 오르겠죠.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서울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92%, 110%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집값 잡지 못한다는 것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일 겁니다. 불과 6개월 전인 작년 8월에 인터뷰에서 역대 진보 정부들이 다 해봤는데 결국은 시장이 이겨내더라. 그래서 나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었는데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얼굴을 바꿔가지고 또 저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건 이미 아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 좌파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거기에 부합하는 그렇게 해야 정권이 유지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집값은 안 잡힐 테니까 미리 희생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주택자 때문에 안 잡히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악마 마귀한테 영혼을 판 사람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다주택자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집값이 막 2배씩 뛰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여윳돈이 있으면은 집을 한 채 더 사놓으면 이게 나중에 돈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 때마다 집값이 오르니까 다주택자가 양산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그 정책의원총회라는 것을 열고요. 공소청, 또 중수청 구성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부는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보완 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보완 수사권, 보완 수사 요구권. 호 대변인께서 이 차이점을 시청자께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예. 관본권으로 냈다는 의혹 사건, 그 경찰이 김정숙 여사는 한 번도 조사조차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그랬더니 검찰이 재수사하라라고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똑같이 또 조사도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또 똑같이 무혐의로 또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보완 수사를 해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을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내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검찰 가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 내가 엉터리로 하면은 저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겠네. 그런 그 긴장이 있어야지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정신 차려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보완 수사권이 없고 그냥 한번 다시 좀 해봐요 이러면 이 사람이 긴장하겠습니까? 왜 내가 한 걸 가지고 네가 트집을 잡아 이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내가 받아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권한이 보완 수사권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그냥 네가 좀 다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게 보완 수사 요구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효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한테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 검수완박. 결국 그것을 관철시킨 것이 보완 수사 요구권이다. 말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수사 인력 구조랄지 뭐 수장의 명칭이랄지 뭐 이런 것들 등등도 정부안이나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내용들이 좀 잘 안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여당 안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목표, 네. 그건 수사 기소의 분리입니다. 근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은 애초에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저희가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소청에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준다면 이거는 완벽한 수사 기소의 분리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서 등자 하나 가지고 모든 수사를 거의 다 다시 하게 됐던 검찰개혁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렸던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정부 안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론 말씀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점도 같이 좀 고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일단 그렇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 이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정부 안에 대해서 만약에 그 중수청의 어떤 인력 구조 문제도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의 이중 구조가 마치 검찰청에 지금 검사와 수사관 같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당의 안과 정부 안이 지금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여기에서 절충점을 또 찾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도 이것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는 부여를 하는 방안으로 일단 당 안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좀 가동을 할 수 있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좀 어떻게 잘 활용해 보자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접점을 찾아서 가야죠.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생각입니다. 지금 당 입장에서 조금 더 이 안을 추진하는 것이 좀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수사기소 분리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차원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 당안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또 한편 생각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이 예를 든 부분이 공소시효 하루 이틀 남겨놓고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속에는 내심 그 부분은 좀 갈등이 있습니다만 예.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경찰을 훈련시켜야죠.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그것만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할 거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하면은 검찰 개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일단 생각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검찰 개혁은, 검수완박 이후에 이미 수많은 그 범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범죄자들 잘 잡는 조직 그 인력 검사들 다 배제해 놓으면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국민은 피해보고 범죄자들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전 세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주요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하려는 것이죠?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그 문제 있지 않느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좀 호흡을 맞췄던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말이 비공개인데 이제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그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박 전 원내대표가 시장합니다라고 했다던데 뭐 이게 밥 먹는 자리니까 당연히 배고프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르게 받아들인 것도 있나 봐요. 이 시장이 그 시장이 아니다.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구나. 그래서 시장합니다가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면 힘을 실어달라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친명계, 친청계 어떤 여러 가지 뭐 미묘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회동이다 보니까 이 회동 자체에도 여러 해석이 나와요.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이 시장합니다든 이 회동이든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아니 원래 박찬대 의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네. 이런 아재 개그로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그렇게 웃기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결국 오랜만에 만난 이제 이 회동에서까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펼쳤는데 뭐 중의적인 표현에 그냥 본인으로서 유머를 펼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박찬대 의원은 네. 늘 그렇게 웃기고 또 이렇게 고만하라고 해도 하고 늘 이랬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뭐 탁월한 선택 아닙니까? 시장합니다. 인천시장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이 이상 잘 표현한 게 어디 있을까요?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세요. 하지만 대통령이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인천시장에 김경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고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들도 있는데 네.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했겠습니다마는 그냥 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그냥 웃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어제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호 대변인 해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죠. 일기 원내 지도부 다 친명인데 그리고 박찬대 저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경쟁했던 사이인데 굳이 청와대를 불러서 같이 밥 먹는 그 자리 자체가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해도 너무 개입한다. 서울시장에는 정원호 띄우고 경기지사에는 또 한준호가 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장까지 이제 라인업을 쫙 완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것은 저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친청 정청래 대표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방선거 우리가 이기더라도 이것은 정청래 대표의 공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 승리가 됐다. 이렇게 해야만 지방선거 끝나서 레임덕이 오는 그런 그 역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